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위험한 곳에 가려 하냐며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내려간 한 간호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말 100명을 넘나들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부터 20명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방역 기본조건으로 제시한 1일 확진자 50명 미만 유지,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이라는 조건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움은 어느새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태 초기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900명이 넘게 나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험한 곳으로 선뜻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환자들이 병상이 가득 차고 의료물품과 시설, 간호사와 인력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공공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칠 무렵 전국에서 공중보건이, 간호장교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대부분이 15시간에서 17시간 동안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바이러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 간호사들은 방호복과 고글들의 물품이 부족했고 일부 난폭한 환자들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문조차 할 수 없는 병실에 갇혀 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분노와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며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간호사는 근무 중 갑자기 폭언을 들으며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려고 여기 서 있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며 자존감이 떨어져 혼자 숙소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 때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장성숙 인천시 간호사회장은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TV에 잡힌 간호사들이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사도 턱없이 부족했는데 대구 지역 의사협회장이 의병을 모집하는 심정으로 동료 의사들에게 호소하니 하루 만에 3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 같은 늑다리 의사는 필요 없냐며 힘을 보태겠다는 은퇴한 노의사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어 대신 무증상 환자를 치료한 경산시 한 내과의원 원장은 감염되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들도 사선에서 심서 싸우고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희생자 절반이 면역력에 취약한 요양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스페인에서는 양론과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버리고 의료진들이 떠난 것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상당수 요양원이 방역 사각지대에 오래 방치됐다는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태 초기 유재석이 가족의 만류에도 대구에 내려간 간호사와의 방송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간 이 간호사는 가족에게 한마디를 전해달라는 유재석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밝게 얘기하는 간호사의 말에 유재석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국의 기업과 단체, 개인들은 의료 현장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과 방역 물품 등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일선 병원에는 응원 현수막이 걸리고 지원 물품이 매일 왔으며 초등학생들까지도 송구시로 힘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일선의 현장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들에게서도 놀라운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끝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주목받았습니다. A씨는 격리기간이 길어지자 답답함이 넘쳐 조급함과 짜증이 났으며 먹고 싶은 것들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었던 게 생각났던 그는 이웃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답답함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A씨의 집 앞에 치킨과 맥주, 콜라와 피자, 젤리를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의 딸의 친구는 소식을 듣고 붕어빵과 계란빵을 종류별로 사와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마치 영화를 찍는 줄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자가격리가 끝난 사람들이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구호물품 사진을 찍어 올리며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고 한국의 공적 체계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헌신과 세심한 배려도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 타고 있었던 한국 국적의 한 할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못했는데
한국 영사관에서 김치와 태극기를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에 감격을 표하며 태극기를 걸어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감염병에 최전방에서 싸운 의료진들을 위해 감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16일 중대본이 펼치는 캠페인 이름은 덕분에 챌린지로 의료진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상징 이미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캠페인 동참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개인 SNS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등을 활용해 그동안 헌신한 의료진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내달 15일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 청사, 서울로 7017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설을 시작으로 한강 교량과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한 달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 N타워에서는 16일 밤부터 푸른빛 조명을, 잠시 롯데월드 타워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표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한 데는 생명을 걸고 일선을 헌신한 이들과 한마음으로 뭉쳐 이겨낸 국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 잔디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는 24일부터 이 문구를 새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C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C19 방역 시스템이 최고로 꼽혔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바로 영국 BBC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도 미국인이 꼽는 세계 순위 기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내용들과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C19에 대처하는 모범국가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19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K-바이오와 K-방역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테 부국장은 놀라운 한국의 K-방역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이다. 이번에 한국의 의료 진단 서비스와 생명공학 등의 성장 잠재력이 드러났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C19 방역에서 최고의 국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66%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아주 잘했다. 라고 평가한 거죠. 미국인들은 적극적인 테스트와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테스트 체계를 갖춘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새로운 C19 확산의 조짐을 보이는 등의 소식이 알려진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테스트와 추적으로 확산을 저지하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리서치 결과는 뉴스위크 등 미국 내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스위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수요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최종 판정자를 찾기 위해 추적하고 격리하고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것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BBC를 통해 영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은 정부와 언론이 부쩍 한국 방역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최근 영국이 한국의 추적 앱과 같은 앱을 방역 대책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국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영국의 과학기술 고문인 앤젤라 맥린 교수는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접촉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영국이 채택해야 하고 이런 광범위한 접촉 추적만이 영국을 성공한 한국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인권 선진 국가라고 하면서 전파 경로도 파악 못하면서 이웃과 국민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5G가 C19를 실어 나르고 인체에 전파한다는 음모 이론에 빠진 영국인들은 버밍엄, 리버풀, 멜링 등 전국 각지의 5G 송신탑에 방화를 하고 있어서 영국 내무장관과 경찰이 근거 없는 음모에 휩쓸리지 말아라, 방화를 하면 체포하겠다 라고 경고와 호소를 할 판입니다. 영국 정부와 언론은 제발 모범국가인 한국을 따라하자, 추적 앱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 라며 이번 리서치 결과를 소개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영국 BBC의 기사를 소개한 야후 재팬 뉴스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영국에까지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일본인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시고 한번 크게 웃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국의 방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네. 한국의 자화자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네. 한국 정부와 언론이 국내용으로 만든 조작 여론일 것이다. 테스트 키트의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정권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이력 등 본인의 이동 이력을 공개하는 독재 국가이다. 일본과 같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국민에게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시로 인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잘 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한국에서 퓨 리서치에 의뢰를 한 결과네. 이런 조사는 로비로 결과를 조작한다. 정치적인 조작이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모르고 한 설문이다. 미국에서는 도서관 대출 이력도 헌법으로 보장한다.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액 배상금이다. 한국의 독재 통제 국가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한 설문이네. 엄청난 댓글들을 달면서 한국은 모범국가 아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인권 민주주의 국가다. 등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지런히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고요.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알려줘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이 한결같네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축소한다면 제2, 제3의 C19 충격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냥 숨기고 축소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 학자들이 심각하게 호소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베와 일본인들의 똥꼬집이 대단합니다.